자, 3의 세제곱 나누기 81의 2분의 1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는 3, 81 이런 거 다 소수로 바꾸죠. 그러니까 3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8은 3의 4제곱, 여기에 전체 2분의 1승. 그러면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2승 되죠. 그럼 이거 나누기니까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쓰인 거는 요거죠. 요거 넘어간다는 건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2, 3, 4고요. B는 1과 A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NA 교집합 B는 1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한 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하고 B에서 원소가 같은 건 하나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보면 A에는 2, 3, 4가 있고 B에는 1과 A.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주어진 1은 A에 없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원소 소문자 A가 A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A는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따라서 모두 더하면 9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하고 g의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g 합성 f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g f1 F1은 저기 1이 4로 대응되고 있죠. 그러니까 F1은 4다. 그 다음에 G4는 3으로 대응되고 있죠. 그러니까 G4는 3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번입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자, 여기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저 뜻은 P이면 Q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건 우리 진리집합에서 포함 관계를 보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 절대값 x-a가 1 이하다. 절대값을 풀어주면 x-a가 -1 이상이고 1 이하가 되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보면 세 변에 a를 더해주고 이렇게 나온 게 진리집합 P가 되겠죠. 그럼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a-1하고 a 플러스 1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 이게 진리집합 P고요. 그 다음에 Q는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P가 Q에 포함되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a-1, a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 10보다 작으면 되는데,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요걸 위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1이 10인 경우에 가능한지를 봤더니 a 플러스 1이라는 함수 값은 포함하고 있는데 10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10일 수 없습니다. 등호가 안 들어갈 거고 a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9보다 작고 최대값은 8.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조건 보면 2의 배수다. 그 다음 나조건은 10의 자리 수는 6의 약수이다. 그럼 2의 배수라는 건 1의 자리수가 0이거나 아니면 2, 4, 6, 8 짝수이거나, 그 다음 10의 자리수는 1, 2, 3, 6 중에 하나다. 자, 봅시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3, 6,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2를 곱하니까 20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곱의 법칙으로 쓸 수 있었던 건 뭐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가 같지 않다거나 서로 다른 두 수를 쓰라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앞에가 짝수가 와도 뒤에 짝수 똑같이 같은 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의 법칙 4 곱하기 5 해서 20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를 일단 부정적분을 하죠. 부정적분 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자, 이때 2를 대입한 거 8 플러스 4, 3, 12. 그 다음에 빼기 0이죠. 그래서 2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하는 거 보면 뭐 AX의 n승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AX의 n승. 이거 부정적분하면 n에다가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분모로 내리고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대입하죠. 그런데 이때 정적분을 할 때 여기에 적분상수는 생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적분상수 플러스 C가 있을 때 요 앞에도 플러스 C가 들어가고 0을 대입한 곳에도 플러스 C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할 때는 적분상수를 생략하고 써도 무방합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은 셋째 항 더하기 8 그리고 넷째 항이 2배 한 거에서 여섯째 항이 3배 한 걸 빼면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각 항을 첫째 항 A하고 그 다음에 공차 D로 표현해보죠.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셋째 항은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넷째 항은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요게 3이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요 A 약분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차 D는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를 밑으로 바로 대입하죠. 아래 식에다가 여기다가 각각 다시 대입해주면 2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d에서 플러스 60은 3이다. 그러면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a 넘어가면 우변으로 a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60 하면 36 그리고 3 빼주면 33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첫째 항이 33이고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37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를 일단 n 앞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 33이 나오도록 상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식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K가 0보다 작게 되는 AK가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첫째 항이 33이었죠. 33에다가 4를 꾸준히 뺄 건데 이게 언제 0보다 작아지겠느냐.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37보다 4n이 크고 나눠주면 얘는 9점 몇 되죠. 그러니까 n은 항의 번호니까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 그러니까 A의 확률이죠.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A 합 B,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합집합은 또는이죠. 그게 10분의 9다. 그랬을 때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 자, 그럼 여기서 몇 개 하고 나면 P, A, 바 B는 조건부 확률이죠. 요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자, 의미는 이렇게 되고 계산은 P, B 뒤에 있는 거 B가 일어날 확률분의 B가 일어난 상황에서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일단 먼저 살펴보면 밑에 뒤에 거 A의 여집합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 둘의 교집합이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걸 전체 여집합으로 놓고 보면 A의 여집합이니까 요거는 1에서 A를 빼주죠. 여기 또 하나. A의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B하고 A가 서로 여집합이 붙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A 합집합 B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A하고 A 합집합이 다 주어져 있는 문제네요. P, A가 10분의 7이었으니까 분모는 10분의 3. 그 다음에 분자는 P, A 합 B가 10분의 9였으니까 10분의 1 해서 10약분 되고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의역이 x가 a보다 큰 a 초과인 함수 y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무리함수는 시작점하고 그 다음에 방향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뻗어나가는 방향. 자, 시작점은 루트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그게 x좌표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몇 붙어있는 요게 y좌표가 됩니다. 여기 0이 되는 게 x좌표가 시작점의 x좌표.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면 루트 안에 2x-2a가 0이 되려면 x좌표는 a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러면 a를 대입하면 0으로 루트가 사라지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y좌표가 됩니다. 이게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방향은 뭐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점이 만약에 원점이라고 하면 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려면 루트 앞에도 플러스 x 앞에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가려면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 루트 뒤 안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왼쪽 밑은 둘 다 마이너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문제를 보면 루트 앞에도 플러스고 x 앞의 개수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자, 결국 a, a제곱 플러스 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점근선은 없습니다. 점근선이 있는 함수가 아니고 그냥 무한히 계속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반드시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라 라는 건 결국에 1사분면만 지나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점 자체가 1사분면에 있거나 아니면 x축 위에 올라가 있거나. 그런데 정의역 보면 a를 포함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1사분면에 있다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여야 되죠. a가 양수다,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는 건 a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역이 어차피 a가 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그 x축과 y축은 사분면으로 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의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x좌표하고 y좌표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양수, x좌표, y좌표가 모두 0을 포함한 양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 이상이면서 2 이하이면 된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 자, 여기서 모든 항이 양수다. 그 다음에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리미트 n분의 a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가운데 요 an 모양 있죠? 요 루트 n분의 an의 모양이 구하고자 하는 모양, n분의 an, 루트 nan을 n분의 an 모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다 제곱하죠. 제곱하면 9n제곱 플러스 4 그리고 nan 쪽 제곱하면 9n제곱 플러스 62n 플러스 4. 그 다음에 n분의 an을 만들려고 n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n제곱으로 나눠주면 9 플러스 n제곱분의 4 그리고 n분의 an 그리고 n제곱으로 나누면 9 플러스 n분의 12 n제곱분의 4.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죠. 똑같이. 자, 이렇게 세 변을 다 무한대로 보내주면 리미트 9 플러스 n제곱분의 4. 이 n제곱분의 4가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좌변은 9 그리고 우변도 다 n분의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12 무한대분의 4 둘 다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앞에 남은 9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에 끼어있는 요 식은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하고 똑같이 9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영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 그래프가 5,3a를 지나고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2,2a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일단 점근선의 교점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점근선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5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유리함수가 a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로 되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의 x값은 분모가 0이 되는 x좌표, 그러니까 a분의 b죠. 그리고 그랬을 때 뒤에 남아있는 게 점근선 y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모양이 있죠. 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로 주어져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 x고요. 그 다음에 y는 x항의 개수, 요 a분의 c, 저게 점근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점근선은 x는 1이고 y는 5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1,5입니다. 요게 2a 플러스 1 돼야 된다는 거니까 a는 2인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2니까 저 그래프가 5,6을 지난다고 할 수 있죠. 대입해 봅시다. 6은 5 빼기 4분의 k 플러스 5다. 그러면 넘어가고 4분의 k가 1이 되려면 k는 4가 돼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k-1의 제곱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보면 그러면 이게 앞에는 1부터 9까지 뒤에는 1부터 10까지 물론 각각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시그마가
똑같이 1분의 9, 1부터 9 아니면 1부터 10이라고 하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ak에다가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같으면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뒤에는 저 10번째 항을 따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번째 9의 제곱을 따로 써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앞에 거 시그마는 합쳐 쓸 수 있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자 마이너스 81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안에 거 계산해 봅시다. k제곱 날아가고 그 다음에 1도 똑같이 빼주죠. 그러면 남는 거는 4k만 남게 되겠네요. 1부터 9까지 4k, 그 다음 마이너스 81. 자, 그러면 시그마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요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k 제곱이었으면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 세제곱이다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위에 있던 거 k 공식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건 k 공식이니까 4는 앞으로 빼죠. 앞으로 뺀 다음에 k 공식 2분의 n 대신에 9 대입합니다. 그러면 약분되면 이게 180이죠. 180에서 81 빼면 99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2분의 9 이하일 확률이 0.9987이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계산하죠. 확률 변수가 x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준화하죠. 표준화하면 자, 표준화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9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게 0.9987이 나왔다. 어떤 값 이하인데 어떤 값 이하가 0.5보다 크니까 그 값은 평균의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이게 3분의 m 분의 2분의 9 마이너스 m의 값입니다. 이렇게 쭉 넓이가 0.9987이다. 그 말은 0부터 이 값 사이, 자, 여기 넓이가 0.4987 된다는 거죠. 그럼 표에서 찾아보면 그 값이 0.4987, 3이네요. 자, 그러니까 3분의 m 분의 2분의 9 마이너스 m이 3이다. 양변에 3분의 m을 곱해주면 2분의 9 마이너스 m은 m. 따라서 이 m은 2분의 9이고요. m은 4분의 9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중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자, 여기서 보면 선택을 서로 다른 두 점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 자, 1보다 크다라는 건 1을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조건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좌표가
그래프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x좌표는 1, 2, 3, 4까지,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1, 2, 3까지 모두 좌표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두 개를 1보다 크다. 그럼 결국에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가장 거리가 짧은 건 1인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다 라는 건 전체에서 거리가 1인 거 빼자. 여기서 확률로 생각하면 되죠. 1보다 크다일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확률에서 거리가 1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전체 확률은 1이고요. 자, 거리가 1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인접하게 붙어있는 점을 고른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위아래로 붙어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 다음에 좌우로 붙어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전체 9개랑 8개 합 총 17개를 7개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로 붙어있는 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위아래로 붙어있는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8가지. 그럼 전체는 1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죠. 자, 그럼 12C2부터 구해보면 2분의 12 곱하기 11 약분하면 66이네요. 따라서 1-66분의 17이다. 요 계산해보면 66분의 49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저 다음에 주어진 함수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자, 저 함수는 직접 대입하고 해도 되지만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요 f-1의 마이너스 1의 함수. 자, 이 함수는 y는 fx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 함수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 대칭합니다. x축 대칭하면 y좌표가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였던 걸 우변으로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할 건데 그 플러스 1이 우변으로 넘으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fx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 주어진 fx는 x-1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그 함수를 1,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원점 지나죠.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1이 x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죠. 1,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하면 여기 2, 0으로 오겠네요. 그러니까 함수는 이렇게 올라갔다 2에서 접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넓이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뺄 겁니다. 그리고 1부터 2까지 적분하겠죠. 자, 그러면 함수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위로 볼록하면서 2에 접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려면 1부터 2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는 거죠. 위의 함수가 구간 사이에선 여기 위로 볼록인 함수가 위로 더 위에 있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뺀줍니다. 자, 그러면 뺀 함수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6x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부정적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럼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대입한 8 16,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여기에서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자,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4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4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플러스 5 되겠죠. 그럼 3분의 14에서 3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14에서 3분의 15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수 fx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리미트 극한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f1이 12 이하일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확한 fx를 구할 수는 없겠죠.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값은 구할 수 없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좀 추려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식,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1이라는 건 결국에 fx가 3차여야 된다는 거고, 이때 최고차 계수가 1이 나와야 분모의 개수분의 분자의 개수 1로 수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식,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수렴하려면 분자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f-1이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1이 0이니까 위의 식을, 원래 fx가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f-1이 있다 라고 보면 분모도 x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과 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f-1이 되죠. 이 값이 2였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0이고 f'-1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해봅시다. fx를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놓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죠. 요게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러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게 2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연립해 보면 여기다가 두 식을 더하죠.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b 날아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a는 c다. 자, a하고 c하고 같으면 다시 대입해 보면, 위에 식에다 대입해 보면 이거 뭐 b는 2a-1, b는 2c-1,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f1이 12보다 이하이다, 12 이하이다. 자,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얘가 12 이하이다. 그러면 다 a로 바꿔서 써보죠. a로 바꿔서 넣어보면 1 플러스 a, 그 다음에 b 대신에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대신에 a. 그러면 이거 날아가고 4a가 12 이하이다. 그럼 a는 3 이하이다. 요거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F2의 최대값. 그럼 다시 2를 대입하면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마찬가지로 전부 다 A로 바꿔줍니다.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A. 이거 계산해주면 4A, 4A, A 하면 9A.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6. 자, 이때 A가 3 이하이니까 요 값도 마찬가지로 3일 때가 최대값이 되죠. 3 대입하면 27에다가 더하면 33. 따라서 F2의 최대값은 33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극대값이 4이고요. f-2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언제 극대값을 갖는지 한번 찾아보죠. 일단 함수 모양 자체는 이렇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가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 이쪽에서 극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작은 값이 극대값을 갖는 x좌표가 되겠네요. 해봅시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1.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의 곱이죠. 둘 다 마이너스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a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극값을 갖는 게 a-1하고 a 플러스 1이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더 작은 값은 a-1이죠. 그래서 a-1일 때 극대값이 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보죠. f의 a-1은 a-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의 a-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1.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묶어서 전개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요게 4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전부 다 전개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묶어보죠. 묶으면 앞에는 a-1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3a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는 자, 요거를 앞에가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의 곱이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 뒤에 곱한 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만 남는 거죠. 거기에 3배 해야 되네요. 3a 플러스 3. 요 앞에 3까지.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3a, 3a 지워지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건 결국에 전개는 해야 되겠네요. 앞에 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해놓고 a 플러스 2에다 곱하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되는 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a항은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죠.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하고 1하고 곱하면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상수항 플러스 2죠.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4가 넘어오면 0이다. 그러면 이때 요거 인수분해 해보려면 세제곱이죠. 조립제법을 써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는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때 a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a는 2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죠. f-2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뒤에는 그냥 0이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f-2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맞네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될 거고요. 이때 f-1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2가 정답이겠지만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a에다가 2 대입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대입해보면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9x. 그럼 f-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 다 마이너스니까 뭔가 작죠? 이거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f-1이 2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위에 설명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무한히 같은 규칙으로 그려 나가죠. 그랬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급수 문제니까 첫 번째, 첫째 항하고 공비만 구해주면 그 다음에 넓이는 1-r분의 a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항부터 구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요 D하고 C가 부채꼴의 반지름의 중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2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OF도 반지름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OD는 1입니다. 중점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2대 1 대 루트 3. 따라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평행하니까 이쪽도 30도가 되죠. 자, 첫째 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째 항은 여기 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이 되겠죠. 위와 똑같으니까.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넓이는 같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한 변의 길이는 1이니까 사각형 OCGH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니까 정사각형 1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OCI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OC가 1이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CI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죠. 자, 그랬을 때 첫째 항은 정사각형에서 OCI 넓이의 2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첫째 항을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라. 근데 공비는 뭐 이미 거의 구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두 번째 그림. 자, 여기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림의 크기의 비율하고 두 번째 그림의 크기의 비율.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요 배경이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은 여기가 2였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의 부채꼴의 반지름은 아까 구해놨듯이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비율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길이의 b는 2대 루트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넓이의 b는 요건 4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말은 1대 12분의 1이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게 그대로 공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대로 공비가 되는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나가는 개수가 변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도 한 개를 그렸으면 두 번째 그림에서도 하나만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서는 이렇게 네 개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의 비율이 두 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비는 12분의 1 넓이의 b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공비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S 급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자, 이렇게 된다는 건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6분의 5가 분모에 있으니까 5분의 6을 곱한 거랑 같죠. 약분하면 5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3. 3을 2를 따로 곱했네요. 그러면 이게 문제에 있는 형식으로 써보면 2로 묶고 3 마이너스 루트 3. 1번이 되죠. 자, 함수 fx가 4차 함수인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급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 부분이 요거 k는 1부터 무한대까지로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첫 번째는 n분의 k하고 n분의 상수가 있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하려면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를 n분의 k에 대한 1차식으로 치환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 치환한 걸 바탕으로 적분 구간이랑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 적분되어지는 함수를 구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n분의 상수가 저 n이라고 했던 거는 분할의 구간입니다. 분할의 개수. 분할의 개수. 시그마에서 알 수 있죠. 개수분의 적분 간격. 요게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주어진 급수를 보면 일단 급수가 정적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n분의 k하고 n분의 상수가 필요한데 보면 여기 n분의 k는 있는데 n분의 상수꼴이 없죠. n 플러스 k분의 1만 있고 그래서 저렇게 n분의 k랑 n분의 상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인 거죠. 그리고 f n분의 k. 자, 그렇게 됐다는 거는 x를 n분의 k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자, n분의 k에 대한 1차식으로 그냥 n분의 k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은 n분의 k에다가 k의 요 밑에 있는 거 시그마의 밑에 있는 식을 대입하죠. 그러면 n분의 1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한 거 그러면 n분의 n이니까 1 무한대로 보내도 1이죠.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는 이 피적분 함수를 구할 때는 꼭 요 n분의 상수 요 n분의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치환한 n분의 k를 x로 바꿔줍니다. 그럼 1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fx를 곱한 거죠. 근데 fx가 4x 세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분할의 개수. 분할의 개수는 시그마에서 알 수 있죠. 시그마 보면 1부터 n까지 더했다는 건 결국에 n개로 분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개수 n분의 적분 간격은 0부터 1까지 1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아까 제외했던 요거 n분의 상수가 n분의 1이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요게 마무리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분 간격이 0부터 2인데 상수로 n분의 1만 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n분의 2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고 이 앞에다가 2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은 1로 정확히 다 맞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약분하고 나면 결국 0부터 1까지 4x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부정적분하면 x의 4제곱.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빨간색 공이 6개, 파란색 공이 3개, 빨간색 공이 6개, 파란색 공이 3개, 노란색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사람 A, B, C가 점수를 얻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그럼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그 다음에 B는 1점, C는 1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빨간 공이 나오면 3점, 1점, 1점.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오면 2점, 6점, 2점. 노란 공이 나오면 2점, 2점, 6점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x. 자, 여기를 x, y, z 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4 이하. 그럼 위에 잠깐 문제 중간에 빼먹었네. 시행을 계속하여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이 되면 멈춥니다. 24점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24점을 넘기는 사람이 A가 돼야 되고, 그때 다른 사람도 24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보죠. 꺼낸 공개수를 x, y, z라고 하면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기 위해서는 순서상까지 다 주어져 있네요. 순서상까지 612, 621, 622 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 그냥 주어진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612는 6개의 빨간 공, 1개의 파란 공, 2개의 노란 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배치되는 게 빨강 6개, 그 다음에 파랑 하나, 노랑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바꿔서 찾아보면 지금 이렇게 총 몇 개죠? 9개가 나열되는 건 이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확률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의 반대쪽, 그러니까 나열되지 않은 쪽을 한번 살펴보죠. 결국에 이쪽이 나열된다는 건 남은 게 빨간색은 다 썼죠.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파란색 2개, 노란색 하나가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10번째, 11번째, 12번째 저기에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이 오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10번째, 11번째, 12번째 BBY가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BBY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Y가 10번째, 11번째, 12번째 세 군데에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BBY나, 자, 여기서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건 요거죠. BBY가 올 확률하고 BYB가 올 확률, YBB가 올 확률은 모두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분모는 항상 12, 11, 10 순서에 상관없이 12개 중에 하나 어떤 걸 뽑고 11번 중에 어떤 걸 뽑고 10번째 중에 어떤 걸 뽑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랑이 앞에 오나 첫 번째, 세 번째 오나 어차피 3 곱하기 2를 하겠죠. 3 곱하기 2.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세 번째다. 그럼 여기다 3 곱하기 2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오는 경우의 수는 2를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어차피 확률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같다 해서 3을 곱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경우의 확률 BBY가 된다. 그러면 12분의 B는 3개, 그 다음에 11분의 3개, 2개죠. 그 다음에 10개 중에 노란색 3개. 그럼 약분해 놓고 보면 결국에 220분의 9, 요게 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저기 나를 보면 앞에는 빨간색이 6개 와야 되고요.
그럼 10번째는 꼭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 오고 10번째는 빨간색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11번째, 12번째만 신경 쓰면 되는 거네요. 자, 일단 10번째 빨간색이 와야 되는 거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가 와야 됩니다. 자, 확률 구해보죠. 그러면 B, Y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저기 10번째는 꼭 빨간색이 와야 되니까 저기 와야 되는 게 12분의 6. 요게 10번째입니다. 10번째 빨간색. 그 다음에 11번째는 파란색. 그리고 12번째는 또 노란색. 자, 이렇게 와야 되니까 계산해 보면 몇 분 되고 110분의 9. 요게 나가 되겠네요. 따라서 P는 220분의 9, Q는 110분의 9니까 P 플러스 Q는 220분의 9, 그 다음에 220분의 18. 따라서 220분의 27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gx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다. 자, 요 모양들 자주 나오니까 저거는 좀 기억해 둡니다. 자, 저 모양하고 요렇게 주어지는 모양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자, 이건 x fx를 미분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x f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gx가 되는 거죠. 이 모양은 자, 요건 x-1 곱하기 fx를 미분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x-1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g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기억 먼저 보죠. 자, 함수 hx가 여기서 먼저 주어졌네요. x-1 곱하기 fx다. 그러면 hx를 미분하면 gx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면 자, fx가 3차 함수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갖는다. 자, 그 말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것하고 f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걸 주어준 거죠. 자, 그러면 g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라. 그 말은 gx가 x-1 곱하기 fx의 도함수였죠. 그러니까 저 도함수를 적분하면 이 x-1 곱하기 fx 그대로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하는 걸 빼는 겁니다. 자, 1 대입하면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f0. 자, 그러면 결국에 요게 이제 f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두 개를 써보죠. f 프라임 0은 0이고 f1은 0이다. 자, 계산해 봅시다. f-1부터 하죠.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 그 다음에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그럼 f'-1은 3-2 플러스 a a는 마이너스 1. 그럼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요 f0은 b랑 똑같았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보면 f0은 0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자, 그럼 일단 f0은 0이니까 b가 0이네요. 그래서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gx는 0, gx를 살펴보면 이건 결국에 x-1에다가 fx 곱한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요거를 미분한 게 gx죠. 그러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부터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느냐.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hx라고 하면 h 프라임 x는 0이 0의 근이 0하고 1에서 존재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봤던 게 뭐가 있냐면 롤의 정리에서 A하고 B, FA하고 FB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하고 B 사이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이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인 요런 C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0 대입한 거 1 대입해 본 거 H0은 0이고요. 여기 위에 10 여기에다 0 대입할 거니까 바로 0 나오죠. 그 다음에 H1은 여기다 또 1 대입할 거니까 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0에서도 0이고 1에서도 0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항상 f'0이 0이 되는 값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존재한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C 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NCR을 계산할 때는 N팩을 N-R팩, R팩으로 나눈 걸로 계산하는데 요것보다는 실제로 계산할 때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걸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문제 8C6은 그리고 NCR인데 둘 다 수가 너무 크다. 그러면 NC, N-R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8C6은 8C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NPR, 그러니까 8P2는 8 곱하기 7이죠. 요걸 2팩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28이 정답이 됩니다.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고 fx의 2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건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f2-가 a 플러스 2고 2 플러스가 3a 마이너스 2면 모두 같아야 됩니다. 넘어가면 4는 2a, a는 2가 되겠네요. a가 2니까 각각의 값 f2-2 플러스 2가 2를 대입한 값 모두 4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f2는 2 플러스 4 해서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점화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A3이 4일 때 A1 플러스 A5의 값을 구하시오. 자, A3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보죠. N 대신에 3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A4 플러스 A3은 8. 근데 A3이 4였으니까 A4도 4다. 그 다음에 N이 4면 A5 더하기 A4는 4, 3, 12에서 11. 그러니까 A5는 7이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죠. 그럼 N 대신에 2 대입해보면
A3 플러스 A2는 6 빼기 1 하면 5. 그러면 A3이 4였으니까 A2는 1이네요. 그 다음에 n 대신에 1 대입하면 A2 더하기 A1은 2. 그러면 A1도 1이다. 따라서 A1 더하기 A5는 1 더하기 7 하니까 8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소거형도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입해서 각각의 항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그럼 X를 주문 대기 시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중 64명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을 이용하여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네요. 신뢰도 95%에서의 신뢰 구간.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은 이거 10부터 일단 쓰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때 요 k 값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 요 넓이가 100분의 신뢰도가 되는 k 값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 a부터 b다. 그럼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4.9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k부터 해봐야 되죠. 95%로 추정할 거다. 그런데 0부터 1.96까지가 마이너스 1.96부터네요. 절대값이니까 이 사이의 넓이가 0.95다라는 건 k 값을 1.96을 쓰라는 얘기하고 같죠. 1.96 곱하기 루트 n, 여기 총 위에서 64명을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루트 64, 8분의 시그마죠. 요게 4.9가 나온다. 자, 그럼 약분하고 4를 옆으로 넘기면 1.96 시그마는 4를 곱하면 4, 9, 36에 4, 4, 16, 19.6이네요. 따라서 시그마는 10. 구하고자 하는 것도 시그마 값이었죠. 정답은 10이 될 겁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겠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되네요. 그럼 요게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그는 x는 n이거나 n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근데 알파 n이 주어져 있을 때 어차피 합이니까 그냥 뭐 알파 n을 n이라고 하고요. 베타 n을 n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1. 자, 그러면 요거를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보죠. 그러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여기다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죠. 자, 그럼 분모는 약분돼서 1 될 거고요. 그냥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만 남을 겁니다. 자, 1부터 쭉 대입해 보면 요거 1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쭉 가서 조금만 더 써보죠. 한 번만 더 쓰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는 루트 81 빼기 루트 80 이렇게 남죠. 자, 약분되는 거 살펴보면 1, 1, 2, 2, 3, 3 해서 여기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으면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두 번째 게 남습니다. 이 약분 될 거고요. 따라서 남는 게 그냥 마이너스 0하고 플러스 루트 81,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루트 81 해서 9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곡선 3참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직선 2x 플러스 k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k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fx는 gx 요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건 y는 fx하고 y는 gx하고의 교점의 x좌표하고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게 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하고 결국에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보면 결국에 이게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이거의 근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근의 개수가 다시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은 k 여기에서 다시 3차함수하고 상수함수의 근이 총 2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차함수 그려보죠. 3차함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2인 거죠.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2 대입하면 2면 8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두 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3점 마이너스 7일 때 2점 그리고 마이너스 7보다 작을 때 다시 한 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k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7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곱은 2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처럼 같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값으로 같은지를 미지수로 잡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3의 a승은 p, 5의 b승은 p, k의 c승은 p 해서 양변에 다 로그를 씌워봅니다. 로그 3인 밑이 3인 로그를 씌우면 a는 로그 3의 p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밑이 5인 로그를 씌울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밑이 k인 로그를 씌울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 조건 정리 먼저 하죠. 나 조건은 여기 가였고 나 조건은 로그 c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서의 빼기는 나누기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로그의 성질 중에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는 지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a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a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뒤집어 주면 로그 c분의 1은 로그 2ab분의 2a 플러스 b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양쪽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려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거 앞에 거 뒤에 거를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c분의 1은 양쪽 나누면 b분의 1 플러스 이쪽으로 나누면 2분의 1 a분의 1 2a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다시 가조건에서 썼던 거 a하고 b하고 c를 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a분의 1은 역수로 뒤집은 거니까 요거죠. 로그 3의 p분의 1 그럼 요건 다시 밑변환 공식에서 밑하고 진수하고 바꾸면 역수가 되죠. 로그 p의 3
같은 방식으로 b분의 1은 로그 p의 5, c분의 1은 로그 p의 k가 됩니다. 자, 이제 그대로 위에 나식에다가 대입하죠. c분의 1은 로그 p의 k, 그 다음에 b분의 1은 로그 p의 5, 그 다음에 2분의 1 갖다 놓고 다시 로그 p의 3. 자, 이제 요거 정리하죠. 그러면 이 뒷부분 먼저 보면 2분의 1은 지수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한 게 우변에 남게 되죠. 로그 p의 5 루트 3. 따라서 둘이 같다,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밑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k는 5 루트 3이다. k 제곱은 25에 3 곱하면 75가 정답이 될 겁니다.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네요. 자, 여기 단, 중요한 내용이죠.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 서로 같은 연필과 볼펜입니다. 그 다음 여학생이 각각 받은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받은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여학생을 우리 A, B, C라고 하죠. 여기가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을 D, E라고 하면 여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 서로 같다. 그러면 첫 번째는 1, 1, 1로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2, 2, 2로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여기 연필입니다. 연필. 그 다음에 남학생은 볼펜을 서로 같다. 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아니면 둘. 요건 볼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 조건 한 번 더 보죠. 나 조건 다음에 보면 여학생은 연필을 한 자루 이상 받고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건 꼭 있어야 되고 0이 안 된다는 거네요. 0, 0, 0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 보면 남학생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받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0, 0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요게 맞네요. 자, 이제 여기 연필을 나눠주는 경우 1번하고 2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죠. 연필은 여자 A, B, C한테 하나씩 줬으니까 나머지 4개를 남자 D와 E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D와 E는 남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2H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연필을 여학생이 둘씩 나눠 가졌으면 여기 남학생한테는 하나만 주면 되죠. 자, 그 다음 볼펜에 대한 경우 볼펜을 남학생이 하나씩 나눠 가진 경우 그러면 볼펜을 여학생 셋이서 2개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 2개씩 나눠 가졌으면 요건 그냥 한 가지만 나오는 거네요. 어차피 여학생들한테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모두 0개씩 갖는 하나의 경우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연필을 나누는 경우의 수는 2H4 더하기 2H1이고요. 그 다음에 볼펜을 나누는 경우의 수는 3H2 더하기 1이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2H4는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6, 1 빼면 5C4. 2H1은 둘이 더하면 3, 1 빼면 2C1. 그 다음에 3, 2 더하면 5, 4C2 플러스 1. 그럼 5 더하기 2는 7 곱하기 4C2는 6이죠. 6 더하면 7. 그래서 49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가 곱의 법칙으로 2개를 그냥 곱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중요한 게 연필을 나눠주는 요 경우하고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에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몇 개 받고 연필을 몇 개 받았냐가 서로 연관이 없는 거죠. 볼펜을 한 개씩 나눠 가졌으면 나머지는 여학생이 연필을 몇 개 가든지 상관없이 나머지 두 개를 A, B, C한테 나열하면 됐고요. 반대로 연필을 나열하는 경우 수만 셌으면 한 개, 한 개, 한 개다. 그럼 남학생이 볼펜을 몇 개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머지 네 개를 남학생 둘한테 나눠주면 됐던 거죠.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죠. 그럴 때 4개의 수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게 마이너스 1, 0, 1, 2 모두 간격이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에서 계속 같은 양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이게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로 4차 함수하고 이 어떤 하나의 직선하고 만나는 게 같은 간격으로 계속 만난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fx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fx에서 1차 함수를 빼주면 0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기수가 1이었으니까 앞에 상수는 없어도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진 함수식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접선이 두 개를 그려봤더니 k, 0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그럼 일단 fx식하고 gx, f 프라임 x 먼저 정리를 해놓고 자, 미분하면 자, 이것이 미분하는 식을 쓰려고 봤더니 어차피 요거 한 번씩 미분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 m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해놓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죠. y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f1 그 다음에 y는 f 프라임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f2 자, 정확한 값을 알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 곱의 미분할 때 곱의 미분에서 2 대입한 건 x-2를 미분하고 2를 대입한 것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1은 요 x 플러스 1을 미분하고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경우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뒤에 대입 미분한 거 플러스 m 넣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다가 f 마이너스 1이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다. 다음 2 대입한 거 f 프라임 2는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미분해서 나머지 2 대입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2, 3, 1 그 다음에 플러스 m x 마이너스 2에다가 2m 플러스 n이 f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이 같다. 교점 찾아야 되니까요. 둘이 같다라고 놓을 거니까 여기는 n-6의 위의식 x 플러스 1 그러면 요거를 x 플러스 1이니까 전기에서 쓰죠. x 플러스 n-6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거 마이너스 m 플러스 n 하고 n 플러스 6 x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2m 플러스 n 자,
약분할 거 약분하죠. 지울 거 지우고 보면 m 지워지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그리고 양변에 n 지워집니다. 해놓고 보면 이쪽은 m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저쪽은 mx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따라서 mx도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12x는 6, x는 2분의 1 그러니까 교점이 2분의 1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x좌표가 2분의 1에서 만나는 거죠. k가 2분의 1입니다. 자, k가 2분의 1인데 여기서 하나 더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있죠. 저 함수들이 2분의 1, 0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씩 잡았을 때 밑에 계산하고 다시 올라가죠. y는 m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n 여기가 2분의 1, 0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0은 2분의 1m 플러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n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니까 넘겨놓고 보면 2분의 1m 플러스 n은 9다. 자, 요 식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그리고 나서 F2K는 20이다. F2K는 20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F4K다. 자, 그럼 계산을 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죠. 옆으로 갑시다. fx가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F2K는 K가 2분의 1이니까 F1이죠. F1 대입하면 요 앞에 식 여기 앞에 식들은 어차피 다 0으로 사라질 거고 뒤에 거 m 플러스 n이 20이다 라는 것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아까 밑에서 구했던 거 있죠. 2분의 1, 0을 대입해서 구했던 식 2분의 1 m 플러스 n은 9다. 그럼 2를 빼버리면 2분의 1 m은 11 그럼 m은 22고요. m이 22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fx식이 정확히 나온 겁니다. fx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2x 마이너스 2네요. 요게 fx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f4k는 k가 2분의 1이니까 f2를 구하는 거죠. 앞에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 0 됩니다. 그러면 2 대입하면 요게 44 마이너스 2 하면 42가 정답이 되겠네요.